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한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 발표를 보면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사전투표율도 36.93%로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저마다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지만 제가 볼 땐 코로나 위험 분산을 위한 것도 있고 결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양쪽 진영이 결집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물론 결집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이미 마음을 결정한 이들이 일찌감치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통상 투표율이 높았을 때 민주당이 이겼던 결과들이 많았지만 이번 대선처럼 양 지지층이 모두 결집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 특히나 대선은 어찌됐든 박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만 가지고 예측하고 예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투표 참여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큰 물결을 이루면서 투표장에 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당에서 윤석열 후보부터 나서서 당론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아주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이 투표하게 하려면 본투표 하루만 가지고는 부족을 하니까 사전투표까지 합쳐 3일에 걸쳐서 빠짐없이 투표를 하자. 또 본투표만 생각하다가 뭐 당일 무슨 일이 생겨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게 되죠. 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3에서 4%, 많게는 5%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 당력을 동원해 사전투표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투표, 이 국민의 높은 사전 투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종래의 어떤 셈법으로 이 섣불리 분석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이 혼선과 실수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더구나 5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우선 행정의 미숙함, 실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불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우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네. 당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등은 또 자가격리자들이 이 야외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기표자가 받아든 일부 투표용지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가 발견된다거나 투표 사무원이 이 모은 투표용지를 바구니 또 어떤 때는 비닐봉지 이런 것으로 투표함까지 옮기면서 부실관리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임시 기표소 참관인을 후보자별 1명, 최대 6명까지 두도록 했으나 투표용지 이동 과정에서 참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환자인 이들을 추운 곳에서 벌벌 떨게 한 행정적인 미숙함만이 아니라 실제 그 공정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기표된 그런 또 용지 1번, 2번 공이 다 나왔습니다. 네. 아직 자기는 이 기표를 하지 않았는데 받아본 용지에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1번 후보, 2번 후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표가 된 용지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정말 황당한 상황이고 정말 이건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 본투표에선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선관위는 많은 또 여론의 질타도 받고 정치권의 질타도 받아서 대선 당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 격리자들도 직접 기표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격리자들은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지 않고 비격리자들이 오후 6시까지 사용했던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6시에서 7시 반까지 그 투표소에 오게 되면은 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에요. 뭐 국민들이 모두 그걸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이 민주당이 아예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감싸고 드는 것이 여당이 아닙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선을 위한 통렬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네. 자, 또 대선과 관련해서 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네.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이슈가 크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틀 남은 시점에서 김만배 씨 음성 파일 관련 추가 보도가 있었어요. 녹음 시점이 작년 9월이니까 이 대장동 보도가 시작될 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특정인을 봐줬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대장동건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 기업의 이익금을 못 가져가게 하고 성남시로 이 당겨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녹취록 공개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민주당은 이 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억울함이 걷어졌고 이재명 후보의 능력은 평가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마타도에 휘둘렸던 이 유권자들이 이제 자명하게 진실에 다가서게 됐고 이로써 정말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 왜 국민의힘과 관련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아섰는지가 그렇지만 왜 대장동 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공공개발 100%였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그쪽에서 계속 해왔는지 이 모든 그림들이 이제는 짜맞춰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약 4만 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그 피해자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진실에 더욱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드러난 것이 다행이다. 아마 이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준비된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측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김만배 음성 파일을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엽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건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결국 이회창 후보는 석패를 했고 김대엽은 후에 감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재미를 다시 보려고 주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뭐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도 안 남았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번 대선은 정말 종이 한 장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4,400만 이 유권자 중에서 한 3천만 명이 투표한다고 봤을 때 1%가 30만 명이고 3%는 대략 100만 명이 되겠죠. 자, 1% 차이 그야말로 살 떨리는 차이입니다. 예. 초박빙 대선에선 단 1, 2%의 표심이 승부처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얼굴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해도 예상을 해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5% 이상 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 그 차이는 2%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지지자들의 표는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3, 4% 정도의 부동층입니다. 선거 당일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층이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자, 윤석열, 안철수 이 야권 단일화의 효과는 안철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진보표의 결집으로 이재명에게 갈 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쪽으로 가는 표가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이재명이 승리를 한다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잘 잡히지 않았던 20, 30대의 여성들의 표심이 막판에 이재명을 찍은 것일 것입니다. 실제 사전투표 이틀 동안 20, 30대의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이후 호남 지역에서 나타난 반안철수 결집이 전남 전북 광주에서 아주 높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기대를 해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달라스 시간으로 내일 아침쯤이면 이제 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뭐 내일 낮쯤 되면은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오후 한 3-4시 정도면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DK넷 라디오에서는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내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